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배우기에 앞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합성이라든가 새로운 각을 계산하거나 그 다음에 미분 계수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삼각함수의 기본 정리인 덧셈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라는 거 우리 이제 수원 과정에서 정의를 할때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원을 가지고 정의를 했죠. 원을 가지고. 자,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 있을 때, 자, 1사분면의 어떤 동경 세타가 요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 자, 그때 여기가 길이가 R이 되겠죠. 반지름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를 X, Y라고 해서, 자,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인 세타는 R분의 Y, 사인 세타는 Y 좌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X 좌표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평균 변화율,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이제 수원이 이렇게 정의했었다면 미적분에서는 삼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계산하는데 이것들의 역수를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의 역수를 자, CSC라고 줄여서 쓰고요. 코시퀀트라고 있습니다. 코시퀀트 세타는 사인의 역수, 즉 Y분의 R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코사인의 역수를 SEC라고 쓰고 시퀀트 세타라고 있습니다. 시퀀트 세타. 그래서 걔는 X분의 Y, X분의 R.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있고 얘는 Y분의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수니까 어쨌든 올사탄코의 부호는 그대로 마찬가지로 기본 삼각비처럼 유지가 되고, 이 역수들은 서로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탄젠트의 역수는 탄젠트가 들어가니까 잘 안 헷갈리는데 요거 두 개를 잘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 자, 코사인 세타는 시퀀트 세타고 사인 세타는 코시퀀트 세타잖아. 그러니까 역수끼리는 서로 코로 시작하는 게 하나씩밖에 없어. 코사인의 역수가 코시퀀트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사인의 역수가 코가 들어가고 코의 역수는 C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코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2사분면으로 가더라도 똑같다 그랬죠. 자, 2사분면으로 가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 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똑같은 이런 비율의 값들을 삼각비라 정의하고, 세타가 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불렀었고, 우리는 나중에는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이렇게 x축으로 가져와서 호도법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했었던 거죠. 그 그래프의 개형들도 기본적인 개형들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운 데 있어서 주로 간단한 그래프, 그 다음에 간단한 방정식, 부등식, 방부등식, 그 다음에 주로 했던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해서 주로 다뤘던 게 삼각형의 넓이, 각, 길이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집중을 했다라면, 이 우리가 배우게 된 삼각함수의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삼각함수는 일단 당연히 미적분이 들어가겠죠.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론은 그대로야. 도함수를 가지고 활용,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곡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덧셈 정리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각. 예를 들면 사인 30도와 45도, 자, 45도를 사인 30도와 45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두 개를 더한 사인 75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반대로 45에서 30도를 뺀 사인 15도의 값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각들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아니면 사인 뭐랄까 45도의 절반인 22.5도 이런 것들을 막 구해내 보겠다 이런 얘기야. 어떤 새로운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런 각들을 통해서 어떤 두 개의 각이 더해지거나 빼졌을 때 그것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주로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 자,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거는
함수가 두 개로 돼 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하나의 함수로 바꿔주는 걸 합성이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수로 가면 더함수 했듯이 얘도 삼각함수 더함수를 구했는데 더함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미분 삼각함수의 극한이겠죠.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덧셈 정리가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덧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하나만 설명을 하고 뭐 자세한 증명이나 이런 거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어떤 각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동경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더 주어졌다 할까요? 자 여기를 O, A, B 이렇게라고 했을 때 자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이 동경이 이룬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알파 빼기 베타 이 부분 알파 빼기 베타겠죠.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한 각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얘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을 생각합시다. 이게 반지름이 1인 1이라고 생각합시다. 반지름 길이가 1인 1 이렇게 원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있었다고 생각하면 삼각형 OAB를 봤을 때 두 개의 변이 나와 있고 가운데 사이각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AB의 길이의 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게 수원에서 배운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법칙. AB의 제곱은 5A의 제곱 더하기 5B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A 5A 5B의 코사인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여기를 이 각을 코사인 잡아봐. 여기가 직각상에 내려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좌표는 1분의 여기의 길이가 1이야. 1분의 이 길이잖아. 1분의 x가 코사인 세타니까 x가 코사인 베타가 되고 y는 1분의 사인 y겠지. 그래서 여기가 사인 베타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수원 내리면 이 길이는 코사인 알파가 된다고. 이 길이는 코사인 베타가 되겠지.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돼서 둘이 제곱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두 개의 각을 뺀 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구했잖아.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식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1번식이라고 할까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코사인 알파가 되고 자 코사인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우함수죠. 우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다시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그대로 코사인 베타가 유지가 되고 자 사인 알파는 상관없고 사인 베타는 사인은 기함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고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뺐을 때 계산하는 방법, 두 개의 각을 더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 이걸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식에다가 다시 베타 자리에 2분의 파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 베타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더라?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바꿔볼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리에다 집어넣어야 돼. 자 집어넣으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바꿔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여기다 한번 쓸게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코사인이 90도 곱하기 홀수일 때는 사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 뒤에 있는 값을 써주면 되지. 사인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90 곱하기 홀수니까 이거 사인으로 바뀌겠지. 사인 알파인데 얘가 1사분면이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바꿨네. 여기도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마이너스 살아있고 일단 90에 곱하기 1이니까 사인 알파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고, 다시 또 여기다가 얘를 3번식이라고 해서 다시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나오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되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서 구하면,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결과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결과를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첫 번째,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자, 사인 베타 구조가 알파 베타를 다니면 알파 베타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고, 여기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헷갈리시면 안 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이 삼각비가 사고 코사 이렇게 나오는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 사인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어떤 두 개에 대한 각을 더한 거기 때문에 덧셈 정리라고 부를 거야. 이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의상 기억하기 좋게 사인의 덧셈 정리는 그냥 외우기 좋게 이렇게 쓸게. 이렇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사고 플러스 코사 이렇게 여기 사고 풀고 사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고 풀고 사. 앞글자만 딴 거야. 코사인은 코사인 덧셈 정리는 코코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해서 코코마 사사 이렇게 외우시고, 얘도 1마 얘는 1마 탄탄분의 이렇게 할게요. 1마 탄탄분의 탄풀탄. 자, 항상 순서는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기도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사고 풀고 사 코코마 사사 1마 탄탄분의 탄풀탄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제 그 옆에 가운데가 빼기인 것들은 자, 사인 알파 빼기 베타도 있을 거고,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도 있을 거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있을 건데, 자, 편의상 이거 이제 선생님만 쓰는 거, 선생님 이거를 삼각함수를 뺄셈 정리라고 부를게.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은 안 쓰는 건데, 수학자들 안 쓰는 건데 그냥 기억하기 좋게, 저게 더해진 건 덧셈 정리, 빼진 건 뺄셈 정리고, 뺄셈 정리는 덧셈 정리와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쓰시면 돼.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뭐가 돼? 자, 그대로 쓰고, 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인데 여기만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코사인 사인 이렇게 바꿔주면 돼. 코사인도 부호만 바꾸면 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좀 기억하기가 좋겠죠. 여기도 부호만 1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 그대로 탄탄, 그 다음에 탄 마탄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놓으시고, 이게 덧셈 정리다. 싸고 풀고 싸 코코마 싸싸 1마 탄탄분의 탄풀탄 하시고, 뺄셈 정리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 이름 붙인 거야. 뺄셈 정리는 가운데가 빼기로 연결된 이런 것들의 값은 덧셈 정리랑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뭐 그렇게 수업용으로 써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이 탄젠트 뺄셈 정리가 지금까지 뭐 수원에서 이렇게 탄젠트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탄젠트 이 뺄셈 정리만큼은 이적분에서는 수능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자, 제목을 붙일까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 탄젠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여기 알파라는 각을 이루면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베타를 이루면서 갔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베타를 이루면서 가면 여기 있는 이 사이각 있죠? 이 사이각. 이 사이각에 대해서 여기가 베타니까 베타와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까요? 세타를 더하면 알파가 나오겠지. 따라서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B가 된다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 기울기들, 자, 요거 뭐 기울기가 있겠지. 탄젠트 알파를 기울기를 뭐 m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 베타의 기울기를 m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써지겠지. 1 플러스 m 프라임 분의 m 빼기 m 프라임. 자, 근데 이게 누가 더 클지 보니까 절대값을 씌워야지 예각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했는데 1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당연히 예각이니까 4분의 파이 45도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뭐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60도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뭐 아니면 루트 3분의 1이 나오면 뭐 30도.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할 때 탄젠트 뺄셈 정리의 절대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할 때 탄젠트 뺄셈 정리의 절대값,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약간 이제 변형식이야.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사용이 되니까 기억을 합시다. 자, 저기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베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사인 2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사인 2알파는 여기 잘못됐네. 여기 베타죠. 자, 베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알파의 제곱,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여기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얘기지. 사인 2알파는 2 S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두 배의 각을 하나의 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각이 두 배가 되는데 하나의 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 베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알파가 나오겠죠. 자, 코사인 2알파는 여기가 알파로 바뀌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여기가 알파로 바뀌니까 사인 제곱 알파. 그래서 특히 여기 좀 중요해. 코사인 값이 두 배가 되면 한 배짜리들 코사인 제곱 알파 절반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가 있고, 저기 사인 제곱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럼 이 코사인 제곱 빼기 1로도 바꿀 수 있고, 요거를 다시 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는 좀 덜 사용됩니다. 상대적으로 1마 탄젠트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제곱분의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2 탄젠트 알파. 어쨌든 사인 2알파와 코사인 2알파가 자주 사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인 2분의 알파를 알고 싶다. 여기서 변형을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변형을 합니다. 여기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여기를 한번 식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 코사인 2알파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를 사인 제곱 알파로 표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 다시 얘랑 비교하는 거야. 코사인 2알파는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를 비교하면 여기 다시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여기가 알파가 들어갔으니까 2분의 알파가 들어갔으니까 알파 이렇게 바뀌겠지.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바뀐다고.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겠지.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이거분의 이걸 하면 돼.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어떤
어떤 가게 된 절반값인데 그의 제곱을 물어보면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차를 1차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자, 절반 각에 대해서 원래 각으로 표현한 거고 2배 각에 대해서 원래 각으로 표현한 거지. 자, 2배짜리를 원래 각으로 표현하는 공식이고 이거는 절반 각을 원래 각으로 표현하는 공식이야. 자, 근데 실제로는 잘 사용이 되지 않지만 이게 미분에서 좀 덜 사용이 되는데 오히려 적분을 가게 되면 어려운 함수를 적분할 때 자연스럽게 이게 교과 과정에 녹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꼭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자, 덧셈 정리, 싸고 풀고 싸, 코코마 싸, 일만 탕탕탕탕탕 이게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외우시고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잘 외울 방법이 있으면 본인이 외워도 돼. 그 다음에 이 뺄셈 정리는 가운데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할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들만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쉽게 구할 수 있고 특히 그 중에 탄젠트 뺄셈 정리에 절대값을 붙이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배 각을 원래 각으로, 그 다음에 반각을 원래 각으로, 절반 각을 원래 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반드시 연습을 하시면서 이거를 잘 외우고 있으면 이건 자동으로 써보면 돼. 쓰면 돼. 여기다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으면 되고 두 번째 특히 요식에서 제곱을 바꿔주면 절반을 2배로 표현한 거잖아요. 절반을 원래로 표현한 거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덧셈 정리에 대한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미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적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